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 참 말이 많아요. 그죠?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갈등도 많이 빚어집니다. 조희대가 정치적인 판사라는 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정치적인 편향, 심지어 대선에 개입을 해서 지 입맛대로 대통령 선거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우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를 주저앉힌 대표적인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법부가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조차도 선거 직전에 이런 짓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조희대는 선거 직전,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대선판에 못 나가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희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이런 조희대를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나가라, 내쫓겠다라는 의도가 참 많이 보이죠. 심지어 조희대는 지귀현이라든지 또는 서울중앙지배 몇몇 영장 전담 판사라든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곳곳에 배치해두고 재판 1심 재판부터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재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귀현이가 뭐 윤석열을 석방시켜 줬다라고 하지만 그게 지귀현이 혼자만 가능했겠어요? 제가 취재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지귀현은 절대로 지 혼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이 작대요. 누군가로부터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랍니다. 뭐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 툭 하면은 영장을 기각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체포영장도 기각하고 뭐 심한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또 기각이야.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희대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도 한다 그러고 청문회도 한다 그러고 심지어 직접 조희대가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하라고도 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특검도 이 특검 수사도 시작되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요. 조희대가 지금까지는 개기는 걸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퇴진 요구가 들끓는다고 해도 지귀현, 조희대는 뻔뻔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게 보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조희대도 내부적으로 엄청 골병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지는 뭐 용 빼는 재주 있나? 조희대도 나름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지경이 된 것도 분명해요. 자, 이 상황에서 조희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습니다. 출구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혹은 민주당 정부와 혹은 민주시민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결국에는 조희대가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조희대 적당한 시점에 도망가려고 하겠죠. 적당한 시점이 되면 조희대도 도망갈 겁니다. 그게 바로 출구 전략이고요. 그 출구 전략을 지금 조희대가 열심히 짜고 있다고 합니다. 출구 전략 중에 하나는 지귀현을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빼는, 내란 재판에서 지귀현을 빼내는 그런 선택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상태에서 출구 전략이 뭐겠어요? 지귀현을 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취재한 내용들, 현재 이 조희대가 찾고 있는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지귀현을 버린다. 출구 전략 찾는 조희대.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조희대는 사면 초과 상태죠. 국회에 계속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청문회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지금 청문회 벌써 한 번, 두 번 정도 열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청문회를 열 예정이죠.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그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직접 갑니다.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감사를 벌여요. 서울 고법에 가기도 하고 뭐 대법원에 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갑니다만 법사위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갔을 때 이게 아마 10월 15일 정도로 예측되는데 10월 15일이 되었을 때 뭘 하겠다? 예. 조희대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사위의 계획이에요. 자,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때는 조희대가 아유 나 거기까지 못 가라고 거부할 수 있지만 지네 집에서 열리는 거잖아. 못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조희대의 상태예요. 청문회 안 가고 개기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게다가 여론도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조희대의 행동이 떳떳지 못하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선 한 달 남겨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릴 행동을 취합니까? 아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는다고요? 그 뒤집는 게 일주일이 차인데 그리고 7만 페이지나 된 사건 기록을 다 봤다고? 누가 봐도 개소리 아닙니까? 자, 이런 개소리를 했어. 국민들도 알아요. 자, 그런 조희대가 툭하면 사법 독립합니다. 당연히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라는 비판 나오죠. 특히 지난 이 계엄 사태, 내란 사태에서 조희대가 보여줬던 태도는 사법부 독립이란 말을 꺼낼 자격을 의심하죠. 윤석열이 그 내란을 일으켰는데 대법원장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법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는 건데 헌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공화국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법원장이 뒷짐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내란에 동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엄재판부, 그러니까 군사재판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 현재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넘겨주는 이런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사건들 전부 다 보내겠다는 거고, 예. 심지어 또 뭐가,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조희대가 그런 짓을 했었어요. 내란에 동조한 짓을 했었습니다. 계엄 사태 때 군사법원, 계엄 선포에 따라서 생기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을 넘겨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했었다. 이 자체로 이미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조희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는 얘기를 꺼냈다가 올해 역풍을 맞고 있죠. 역풍은 이럴 때 쓰는 게 역풍인 겁니다. 물론 조희대가 지금 현재 극우 아스팔트 시위대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법원장이 극우 시위대의 아이콘이 된다고? 자, 그 극우 시위대는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판사를 때려잡네 어쩌네 했던 바로 그놈들입니다. 그게 조희대, 그런 놈들한테 조희대가 아이콘이 되고 있다고, 추앙을 받고 있다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조희대가 정치적 편향성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극우의 상징이 되는 것이며 더 이상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탄핵당에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송승용 판사죠. 자, 어떻습니까? 조희대 사면초가 된 거 맞습니까? 국민 여론도 안 좋아.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져. 그리고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은 조희대를 자신들의 아이콘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꽤 그럴싸한 상황이 될지 모르겠으나 대법원장,
판사라는 그런 직업을 놓고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희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희대의 지금 상태는 사면 초과라는 겁니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조차 조희대가 현재 사법부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조희대를 막 옹호하면서도 하지만 조희대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 괜히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 한복판에 끼어들었어. 예, 정치적 논쟁은 웬만하면은 사법부가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논쟁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든 게 돼버렸다. 그러니 조희대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겠다. 예, 조희대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조차도 이 점을 인정하는 거야. 사면 초과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조희대가 이걸 모르느냐? 알지. 모를 리가 없죠. 다 모르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조희대의 거취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열린다든지 뭐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또 진행된다든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언론 보도도 보세요. 언론 보도도 보면은 조희대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조희대라는 그런 언론 보도 기사도 꽤 많이 나옵니다. 현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요, 조희대의 존재 자체가 불안 요인으로 지금 꼽힙니다. 조희대가 있다는 것은 바로 민주진보 진영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조희대가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슬슬 흘리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특히 선거법 사건 이런 거 재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을 일순간에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짓을 하겠다고 슬슬 지금 위협 축구를 막 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희대를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조희대로서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오히려. 때마침 지기현 의혹이 지금 불거져 주죠. 대법원에서는 지기현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기현이가 휴대폰을 바꾸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휴대폰 바꾸고, 그게 2번씩이나 바꿨고, 룸살롱 접대도 20번 이상 받았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쏟아지고 있는 이런 지기현의 의혹들. 근데 지기현을 감싸주고 있는 것이 조희대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희대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기현 때문에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조희대 자신의 의혹도 추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법을 지켜야지 지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가 없다. 참 나라 꼴 참 좋다, 그죠?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참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그죠? 예.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조희대 입장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거죠. 계속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받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피해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마일리지 쌓이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조희대로서는 더 이상 계속 공격을 받아서는 본인의 자리가 위협이 된다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가 개기고 조희대가 잘 개긴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고 퇴진 압박이 커지게 되면 언제까지 버티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설령 조희대가 계속 버틴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퇴진 압박이나 퇴진 요구가 쏟아지고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버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계속 버티기 위해서라도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 판사들한테 이게저게 좀 알아봤는데 조희대가 지금 상당히 괴로운 상황일 거랍니다. 국민적인 관심 인물이 됐잖아요. 뭐 조희대도 그렇고 지기현도 그렇고.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되긴 했는데 이게
환영받는 인물은 아닌 거야. 환영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지기현 판사는 좀 즐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적으로 뭐 조희대, 지기현 뭐 비난하는 사람, 뭐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조희대, 지기현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지기현 판사는 약간 즐기는 것 같대. 원래 이 사람이 좀 관종기가 있나 봐요. 그 법원에서 무슨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를 꼭 지기현 판사가 봤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받으니까 지기현은 즐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 조희대는 그렇지 못한 거야. 조희대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원래 조희대는 우쭈쭈 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뭐 나쁘고 싫어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받으면서 국민적인 관심에 집중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처음 당해보는 거야. 근데 이런 거 판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판사들은 주목받는 걸 싫어한답니다. 잘한다고 칭찬받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비판을 받는 상황 또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판사들은 못 견뎌한대요. 이게 판사들의 어떤 직업적 특성이래. 약간 샌님 같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조희대가 이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얘는 지금까지 조희대가 욕먹는 상황에 와본 적이 없어. 더군다나 이렇게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가 전 국민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버렸잖아. 그럼 조희대는 이 상황을 어느 수준에서는 타개를 할 필요가 있던 거죠. 제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지금 민주당 쪽의 집중 포화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대요. 지금까지 조희대는 언론 노출을 상당히 즐긴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조 기자들이 이 조희대 같은 놈들을 엄청 띄워줬단 말이야. 엄청 빨아줬다고. 응?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좋지만 비난을 받으면서 비난의 대상으로 언론 노출되는 거는 조희대는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해본 거야. 근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극우 법조인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집중적인 정치적인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국회는 국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SNS는 SNS대로 조희대 욕이 없는 데가 없어. 그리고 그 조희대 욕은 자꾸 늘어나고요. 그 비난, 조희대에 대한 비난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동참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조희대로서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수사 대상도 지금 못했잖아요.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내란 그 특검도 조희대가 일단 수사 대상에는 올라 있습니다. 왜? 아시다시피 지금 조희대가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거든요. 그 고소 고발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내란 특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만 판사 정년을 조정하는 거.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판사 정년 70세거든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70세가 되도록 저렇게 고위직에 머무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0세 이 정년을 조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조희대를 겨냥한 거잖아요.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조희대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희대가 출구 전략을 고심 안 할 수가 없겠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법원이라는 사법부라는 영역에서 볼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조희대 지가 죽든가 법원이 죽든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럼 뭐다? 여기서 적당하게 출구 전략을 찾아야겠다. 뭐 이런 겁니다. 특히 지금 조희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조희대는요, 이 법관 대표회의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조희대를 엄청 옹호해주는 그런 성명서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논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법관 대표회의가 그냥 상고심 강화 이 주제를 가지고 학술적인 토론만 하고 끝내버렸어. 조희대와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와버린 겁니다. 조희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 얘기에 거론될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모든 기대를 다 맞춰놨고 법관 대표회의에서 입만 뻥끗하면은 그걸 가지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지. 조희대의 뜻대로 법관 대표회의도 안 굴러간 겁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희대로서는 기대를 언덕도 없어졌어. 압박은 나날이 심해져. 이 상황 그대로 뒀다가는 지가 죽거나 사법부가 둘 중에 하나야. 내부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아. 분명히 자신을 도와줄 우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군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조희대, 야 큰일 났다. 자, 출구 전략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조희대의 상태예요. 현재 법원이 갑자기 뒤늦게 재판 중계를 허용한다는 등 재판 진행을 빨리 하겠다는 등 이런 소리를 막 꺼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출구 전략인 거지.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당 혹은 여당과 갈등 구조를 갖고 갈 수가 없다. 적당히 이 수준에서 물러나야만이 법원도 살고 조희대도 살고 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출구 전략으로 탁 던진 것이 뭐다? 재판 진행 빨리 할게. 그 다음에 재판 중계도 할게. 요거를 카드로 던진 거예요. 조희대는 이 카드를 민주당이나 민주시민들이 덥석 받고 자신에 대한 공세를 낮추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 조희대에 대한 이 비판이나 공세를 꺾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조희대가 슬금슬금 한 발 두 발 물러나고 있다고 물러나고 있을 때 우리가 물러나게 냅두는 게 아니라 더 바짝 조여서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희대가 선택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란 게 뭐냐? 사실 지금 상태에서 국민적인 비난이나 또는 여권의 압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을 받아들이든가 그게 아니면 대법원에서 특별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란 재판, 특별 재판부 지금에 와가지고 이 법원이 앞장서서 만들겠다 그러면 참 모양 빠지죠. 대법원이 지금까지 내란 특별 재판부를 반대해 왔는데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 모양 빠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백기투항이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되면은 재판부가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 갱신 절차를 다시 해야 되고 그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란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썩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건의 병합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윤석열 사건은 내란 재판은 지기현이 하지만 추가 기소 사건은 백대현 판사가 합니다. 김용현의 경우도 한성진 판사가 추가 기소 사건을 맡고 있어요. 핵심적인 메인 사건은 지기현이 맡고 있지만 약간 곁다리가 되는 사건은 백대현, 한성진 이런 사람들 쪽으로 흩어져 있는 거야. 자, 이때 사건의 병합, 자, 재판을 병합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이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혹은 3개, 4개 되는 재판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그러면 판사는 한 명이 사라지는 거죠. 한 명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휘기현 판사가 없어지든가나 백대현 판사가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지휘기현이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하고 백대현이 맡고 있는 추가기도 사건을 합친다. 그럼 두 판사 중에 한 사람은 물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물러나게 한다? 예, 지휘기현을 물러나게 하는 거야. 재판을 병합을 하면서 판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물러나는 사람이 누구다? 지휘기현인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거야. 출구 전략으로서는 꽤 쓸만하지.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크게 부담이 없으면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조희대가 생각하고 있는 출구 전략이 이거예요. 지금으로서는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쯤에 단행이 될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뭐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도 있고 증인신문도 어느 정도 끝날 때쯤이 됩니다. 그때쯤에 어떻게? 예, 그때쯤에 사건을 누구한테로 다 몰아준다? 백대현한테 몰아주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지기현은 빠져. 자, 지기현이 빠지고 나면은 지금 지기현에 대해서 뭐 룸살롱 의혹을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들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지기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잦아들게 되면은 조희대도 여유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기현이 사라지고 나면은 조희대를 향한 비판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겠죠. 예, 일단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네, 조희대로서는 바로 이런 재판부 병합이라는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조희대가 꿈꾸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출구 전략은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조희대가, 지기현이 더 이상 재판을 안 맡으면 좋죠. 하루라도 빨리 좀 지기현이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원을 참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원은요, 뭐 지기현이를 뭐 백대현으로 교체를 하든가 말든가, 지금 사실상 지기현을 어떻게든 간에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기현에 대해서 지금 원래 대법원이 지기현 접대 의혹은 공수처가 밝혀봐야 된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밝히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영장을 기각해버리죠. 판사들이 우리 시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상황인 겁니다. 수사를 하래 놓고 막상 수사한다니까 영장을 안 내주는 거야. 수사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조희대는 이렇게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척하고 출구 전략을 이렇게 저렇게 카드를 던지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꼼수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판사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희대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라고 해서 출구를 열어주게 되면 조희대는 반드시 그 출구를 나서는 순간 시민들의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지금까지 검사들이 그래왔고요. 권성동과 같은 적폐 정치인이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지기현 그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들은요, 이 출구 전략을 우리가 덥석 받아주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들을 재개하려고 들 겁니다. 원래 이 판사 같은 놈들, 검사 같은 놈들이 뭐냐, 자신들이 위기를 피하게 되면은 위기를 피하자마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매섭게 몰아붙여가지고 뭐 적폐를 주저앉혀야 되는데 이 적폐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거세게 몰아치면은 마치 자기가 반성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협상안을 내세웁니다. 그럼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사람이 좋다 보니 그걸 받아줘. 그러면서 적폐 진영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위기를 벗어난 바로 그 다음 순간 우리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이 조희대의 출구를 열어주는 순간 조희대는 출구를 나서자마자 우리 시민들의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재판 재개 못하지. 하지만 조희대한테 출구를 열어주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다음에는 도망가자마자 이 조희대는 그런 짓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판사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검사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판사나 검사나 차이가 없어요. 검사들이 조금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적폐 행각을 벌이는 것에 비해서 판사들이 소극적이고 약간 뒤로 호박씩 가는 스타일이긴 하나 나쁜 놈인 거는 똑같다는 거죠.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희대 같은 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희대 보세요. 국회 인사청문회 가가지고는 엄청 공정할 것처럼 떠버렸잖아. 윤석열 보세요. 검찰총장 되기 전까지는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가 대법원장이 되는 순간, 지가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곧바로 시민들 향해서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게 적폐예요. 출구 전략을 저 새끼들이 찾딘가 말딘가 우리는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4분입니다. 아니 왜